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설이 내릴 때 주요 도로와 광장 등은 장비를 동원해 제설하지만 상가 앞이나 이면도로, 주택가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는 이 때문에 16년 전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 마을전자상거래의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입점 농가는 900농가를 넘어섰고 판매 건수도 117만 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로를 다양화하는 등 차별화된 시장 전략이 성장 요인으로 꼽힙니다. 익산의 대표적인 공원인 배산공원 부지 유지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인 공원 부지를 매입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예산 부담이 큰 만큼 지금처럼 임차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장비를 동원해 제설을 해도 상가 앞이나 이면도로, 그리고 주택가는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군산시는 16년 전에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군산 나운동의 한 도로변. 큰 도로는 말끔히 치워졌지만 상가 앞은 그늘인데다 치우지 않아 쌓인 눈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상가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조심스럽습니다. 넘어질까 봐 무섭죠. 그리고 여기가 그늘 때문에 더 그래요. 불편하죠. 미끄러워요. 위험한 게 우리도 웬만하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주택가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 군산의 경우 935km의 간선 지선도로만이 장비를 동원한 제설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이면도로는 공무원이 나서 치우기도 하지만 골목길이나 상가 앞은 폐업이나 인력 장비 부족 등으로 속수무책인 상황.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업종별로 좀 보면 아예 그냥 가게를 사실 영업을 포기해버리면, 그 배달업종 같은 경우 영업을 포기하고 그냥 아예 문을 안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거는 실효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폭설 때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서 군산시는 2006년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집과 맞닿은 도로 1m 이내는 눈이 그칠 때부터 4시간 안에, 하루 10cm 이상 내린 경우는 24시간 안에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다반사입니다.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조례로 전락했습니다. 겨울철마다 되풀이되는 눈길 미끄럼 사고, 내 집 앞 눈은 내가 스스로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지난 주말 폭설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제설 작업을 요청하는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제설 요청 민원은 80여 건입니다. 단순한 차량 추돌 사고는 3건이 발생했고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는 1건이 접수됐습니다. 군산 지역도 눈이 많이 내리면서 도로 제설 작업을 요청하는 민원이 100여 건에 달했지만 인명피해나 농수축산시설 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된 바 없습니다. 한편 도내 전체로는 지난 주말부터 오늘 오전까지 한랭 질환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개통연계 사업의 돌파구로 사업 주도권을 민간에 이관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에 따르면 SK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이 345kV 개통연계 선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자의적으로 사업권을 반납하면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어 자진 반납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정부가 나서 협약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현재 15건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건축 허가를 받은 기업은 지난해 10건, 올해 12건입니다. 이 가운데 7건을 포함해 전체 15건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총 투자 금액은 약 8,477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390명이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단 48만 8,842제곱미터에 축구장 68배의 넓이의 토지 지번이 신규 등록돼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새만금위원회가 내년 이후 해수 유통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서면으로 제28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대책 추진과 결과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내년까지 새만금호 목표 수질 달성이나 수질 개선 상황을 보고 해수 유통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새만금호 수질 상태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입점 농가는 현재 900농가를 넘어섰고 판매 건수 역시 17만 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판로를 다양화하는 등의 차별화된 시장 전략이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익산몰 홈페이지. 익산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점한 농가만 902농가, 작년에 비해 291농가가 늘었습니다. 판매 건수도 17만 4,877건으로 지난해보다 112% 성장했습니다. 이유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자 시는 비대면 맞춤 전략을 내놨습니다. 우선 택배비와 수수료, 택배 박스비를 지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 네이버, 지마켓 등의 쇼핑업체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플랫폼만 빌려주는 개념인 오픈마켓 시스템을 활용해 물건을 판매하고 우체국 쇼핑 SNS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온라인 판로를 다양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9년도 73농가로 시작했던 익산 마을전자상거래 농가는 지난 20년 549농가로 늘었고 올해는 900농가로 증가했습니다.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판매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현재는 900농가가 입점해서 27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물류센터를 건립해 물류비 절감과 빠른 배송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네, 우리 익산시에서는 16억을 들여가지고 다송리에다가 물류 중앙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올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거든요. 그 물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 당일 배송을 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맞춤 정책을 통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익산 마을전자 상거래가 농산물 판매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도내 일선학교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은 초등학생에게는 태블릿을, 중고등학생에게는 노트북을 주는 것으로 부산과 경남 등지는 집행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21%에 불과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기로 하고 88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개정동과 사정동 일대 하수관거를 정비합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이 일대에 470억 원을 투입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정비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수관이 정비되면 함류식 구간에서 오수는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우수는 하천이나 해역으로 분리 방류됩니다. 또 개인 정화조가 폐쇄되면서 분뇨 수거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배수 설비 장비 703가구, 지역 주민 5천여 명이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일명 깡통 전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와 익산에서 3건의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사고 금액은 5억 3,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전세 보증 사고율은 1.5%로 한 달 전 0.3%보다 5배가 늘었습니다. 군산 평화박물관이 군산 미군기지 답사를 배경으로 한 답사집을 출판했습니다. 평화박물관은 올해 군산교육 희망 네트워크와 함께 100여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참여한 군산 미군기지 평화답사를 4차례 진행했습니다. 답사에 참여한 111명의 시민은 지역의 평화, 생태환경 활동가들의 해설을 들으며
미군 기지 주변 철조망길, 화산, 수락갯벌, 하제마을과 팽나무길 등을 걸었습니다. 답사집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군산평화박물관에 비치됐으며 도내 중고등학교와 전국 대안학교에도 발송될 예정입니다.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익산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이 바로 배산입니다. 그런데 배산은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앞으로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익산시가 배산공원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익산시는 예산 부담이 큰 만큼 지금 같은 임대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모현동과 신동 경계에 있는 40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배산입니다. 지난 1958년부터 공원으로 지정됐고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지면서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가 본격화되면 공원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배산 전체 면적의 75%를 정시문중이 소유하고 있고 서시문중 4%와 일반 개인 등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 2017년부터 익산시의 배산 매입 방안이 검토됐던 상황.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산 사유지 매입 금액은 무려 480억 원까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처음에 검토할 때 2017년도에는 281억, 2019년 본의원의 시정질문 당시는 400억,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현재 가치는 480억입니다. 5년 새 200억이 올랐어요. 특히 익산시는 배산을 공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종중과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연간 임차료는 2억 3천만 원. 이 같은 임차 기간은 내년에 끝남에 따라 익산시는 또다시 연장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결국 익산시가 사유지인 배산공원을 정비하겠다며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금이라도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산공원을 매입 계획 대신에 연 2억 3천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토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배산공원 정비 사업이라는 계획 아래 아직도 민간인 소유인 배산에 26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배산을 명품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적용했지만 당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유지 매입은 예산 부담이 크고 종중에서 땅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지금처럼 토지 임대를 통한 도심공원 기능 유지가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도 이대로 이제 임대를 하면은 계속 임대가 연장되는 한 저는 공원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지지만 60년 넘게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산. 하지만 사유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공원 기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6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6,541명, 해외 유입 8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3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9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67명을 비롯해 익산 146명, 군산 133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7일 기준 1.04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가 16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겨울철 눈길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9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겨울철 재난 대비 교통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익산 망성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정쯤 불이 나 1시간 45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돈사 일부가 타고 돼지 30마리가 죽어 소방서 추산 1,0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주말 동안 내린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도내 3개 학교가 휴교하고 15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4곳이 등교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미뤘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창과 고창 각 3개교, 정읍 2개교, 김제, 부안, 남원, 진안, 익산, 완주, 전주가 각 1개교 등입니다. 전북에는 주말 동안 군산 33.8cm, 부안 변산 23.3cm, 고창 상하 25.9cm, 익산 3.7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기온도 전주 영하 8.4도, 군산 8.8도, 익산 9.8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기온이 올라 한파 대설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기상청은 오는 22일에서 24일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전북 주요 맛집, 관광 및 숙박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북 투어 패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전북 투어 패스 판매량은 12만 3,887매로 전년 같은 기간 5만 6천 매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3.8%의 이용자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북도는 불편사항과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상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전북도는 범죄 분야 1등급, 교통사고와 화재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장수구는 전통시장 맞춤형 예방활동으로 화재 건수를 줄여 우수 사례에 뽑혔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1에서 5단계로 계량화해 나타낸 수치로 행안부가 매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지훈입니다. 익산시가 대학생 140명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마련합니다. 시는 다음 달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청 내 36개 부서와 시의 9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2023 대학생 행정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이며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청년시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지역건설업 활성화 평가에서 2년 연속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업체 수주와 하도급 현황, 현장 방문 활동 실적 등 6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익산시는 지역 의무공동 도급 제도를 활용해 지역업체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9%까지 끌어올렸고 8천만 원 이상 전문공사 수주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해 우수업체에 수주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소셜미디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8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할 제8기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익산시의 정책과 문화, 관광, 여행 등에 걸쳐 생생한 현장 취재 콘텐츠를 발굴해 전달하게 됩니다. 일반 분야 20명과 SNS 분야 6명, 영상 분야 4명 등 모두 30명이 모집됩니다. 지원 자격은 블로그나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라면 지역, 성별,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군산 시간여행축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에 주소가 있거나 지역 소재 대학의 학생으로 SNS나 축제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입니다. 서포터즈로 선정될 경우 내년 2월부터 9개월간 축제 아이디어 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축제 기간 내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방문객 안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면 인증서 발급 및 관광 공모전 가산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과 자매도시인 캐나다 윈저시의 대표단이 4년 만에 군산을 찾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산시와 윈저시 대표단은 지난 17일부터 3일간 새만금 산업단지 주요 공장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와 면담했습니다. 대표단은 드류 딜킨스 시장을 비롯해 윈저시 소통 마케팅 정책실장,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윈저시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자동차 공업 도시로 지난 2005년 군산과 자매도시를 체결한 이후 공무원 파견, 문화 교류 등의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세금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앙동, 흥남동, 옥구읍에 이어 오는 22일에는 나포면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용안면에 거주하는 남철희 씨가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받은 급여를 모아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백미 170포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500만 원 상당의 백미가 용안면의 저소득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왕국면 지역사회부장협의체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5기 출범 기념으로 위원들이 모아놓은 회비 300만 원 전액을 이웃 돕기 성금으로 회척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길이 매끄러우니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대체로 맑으며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